스크립트 src 만들고, 우리 이제 자 JS 문서 없으니까 만드시고요. 그래서 4-3으로 만드시고요. 자, 제가 만약 여기 인풋에다가 숫자를 쓰면은 이 숫자를 어떻게 인식을 시킬까요? 자, 일단은 내가 뭐라고 여기다가 숫자를 쓰면요, 어쨌건 여기 들어간 숫자는 자바스크립트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독을 하려면은 자바스크립트 이 숫자를 인식을 시켜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를 저는요, 변수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만들어서 여기다가 내가 넣은 숫자를 저장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 하면은, 자바스크립트는 문서에 있는 어떤 내용을,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문서, 도큐먼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i에다가 저장할 거는요, 대입할 거는 도큐먼트라고 먼저 쓰시고, 이 문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도큐먼트라고 넣으면요, 변수라고 하는 저장 공간 i는 HTML서부터 HTML까지 전부 다 쫙 전부 여기에다가 저장을 시킨 거,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는 HTML 태그, 헤드 태그, 바디 태그, 그 안에 메타 태그, 타이틀, 링크들, div 헤더 다 여기에 들어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요, 이 중에서 다 쓸 게 아니고 인풋에 있는 것만 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인풋만 우리가 한번 여기서 가지고 올 건데, 자, 이거를 인풋을 인식을 하려면은 우리가 선택자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값을 만들듯이 아까 인풋 태그에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인풋 태그만 따로 선택을 했었죠.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도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는요, 주로 id를 써요, id. 그래서 저는 이제 쭉 만들어 놓은 게 보시면은, 클래스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지 id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지를 않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책에서는 id로 뭐 문서의 모양을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일을 하다가 보니까 id하고 클래스하고 혼용을 해서 써놓은 거를 받아서 보았더니 제가 일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냥 너는 클래스만 쓰고 id는 건들지 말아 주세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도 무언가를 일을 할 때 id는 개발할 때만 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id 이름을, 자, 이거는 사용자가 쓰는 거죠. 그래서 그냥 num이라고 쓸까, num, id num.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변수에다가 이 문서에서 id num만 가지고 오시면 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점 찍으면은 문서에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거는 클래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jQuery에서 또는 자바스크립트의 점은요, 여기 문서에 접근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문서는 여러 개의 문서 구조가 있다라고 했죠. 여기서 get 가지고 올 거예요. 뭐를? 요소를요, 엘리먼트. 자, 엘리먼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거 태그들 전부 다 각각을 엘리먼트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먼트까지만 써서 보았더니 id 이름으로 된 요소를 가지고 옵니다. 네임으로 되어 있는 요소를 가져옵니다. 클래스 이름으로 된 요소를 가지고 옵니다. 태그 이름, 그리고 태그 네임에 뭔가 어떤 위치에 따라서 무언가를 가지고 옵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id로 써요, id. 그래서 이 문서에서
접근을 해서 get 가지고 올 거예요. 엘리먼트 요소를 뭘로? id로 되어 있는. 그러면 id는 뒤에다가 가로로 열고, 자, 우리가 쓸 id는 이거죠, num. 그래서 여기다가 따옴표 여시고 num 이렇게 쓰시면은, 자, 여기에는 i는 이 input 태그 자체가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쵸? 그런데 input 태그라고 하면은 이거가 안에 보면 또 여기에 id도 들어있고 특성이 타입이라고 하는 특성도 있고 그리고 플레이스 홀더라고 하는 특성도 있죠. i에는 얘네들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숫자를 쓰거나 무언가 값을 쓰시면은 이 값이 임시로 어디에다가 저장이 되냐 하면은 특성값 중에 value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될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나는 id 중에서 여기다 또 점 찍으면은 이 점은 무슨 뜻이라고요? 접근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특성들 중에서 누군가를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력한 값은 어디에 기록이 돼요? value에. 그래서 여기다가는 우리가 value라고 쓰시면 됩니다. value.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value에 접근하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값을 우리는 여기에다가 한번 확인을 시켜 보도록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얘를 또, 자, 인식을 시키려면은 여기다가 역시 id가 필요할 거고, 여기서는, 자, 출력이니까 그냥 output으로 쓸게요, output. 자, 그래서 여기다 또 역시 똑같이 변수 저장 공간 만들고, 여기에다가, 자, op, output 쓰시고, 역시 똑같이 문서에서 get 가지고 올 거예요. 뭐를? id로 된 것들 중에서 output이라고 있죠? 그대로 이름 가져다가 여기다가 땅 쓰시면, 자, op에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이 div id output이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글을 쓸 수 있는 컨텐츠 박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 쓴 거를 우리는 여기다 출력시키면은 되겠네요. 자, 그걸 한번 우리가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언제 이거를 실행을 할 거냐면요. 홀짝 버튼을 눌렀을 때, 그러면은 기능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하나 또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홀짝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입력된 숫자가 OP에 표시되는 기능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기능 만드는 것 전에 배웠죠? 맨 위에다 한번 쓰겠습니다. 먼저 펑션 쓰시고 이름은 자, 게임에서 게임 쓰고 이렇게 놓고 뒤에다가 작은 가로 놓으시면은 기능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 기능은 뭐예요? 여기서 변수를 만들고 변수에 들어가 있는 거를 출력키는 여기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게임이라고 하는 기능을 실행시키면은 변수를 만들고 만들어진 변수의 문서에서 id 이름으로 넘으로 되는 요소를 가지고 올 건데 그 중에서 밸류에 있는 값만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저장할 거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은 변수를 또 만들어서 op라고 여기에다가는 문서에서 output id로 되어 있는 요소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또 저장시킬 거예요. 지금 두 가지 기능이 같이 실행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만들자마자 바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죠. 도움말도 우리가 만들었지만은 F1을 누르기 전까지는 실행이 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실행시키려면은 우리는 이 이름을 불러주시면 되는데 언제 여기 버튼에다가 on 클릭해서 얘를
실행시켰을 때, 그래서 게임 이렇게 쓰시면은, 자, 얘를 온클릭 버튼에다가 클릭이라고 하는 기능이 붙어 있을 때 게임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해 주세요. 게임이라고 하는 함수는 요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저장하시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요. 숫자를 100 쓰고 이거를 누르면은 변수 ii가 지금 저장이 된 거예요. 출력을 해야겠죠. 자, 출력은요, 이렇게 할 겁니다. OP에다, OP는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아웃풋. 여기다가 점, inner, html 쓰시면, 이게 좀 헷갈리네. 잠깐만요. 제가 먼저 한번, 예. 자, 자, 여기까지 쓰시면요. OP 여기에다가 inner HTML 자 문서 구조 HTML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태그들을요. 태그를 넣으세요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꺽쇠 모양으로 넣으시면은 태그가 여기 안에 포함이 될 거고요. 그냥 태그가 아닌 문자로 넣으시면 글자가 그대로 여기에다가 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넣고 만약에 문자 넣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꺽쇠 열고 안녕 하세요 넣으면 자 이렇게 넣으면 세 가지 기능이 실행이 되는 거죠. 변수 만들고 저장하는 기능과 변수 만들고 저장하는 기능과 저장된 거에 HTML을 포함시키는 기능과 해서 이 상태에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은 자 L을 누르면 바로 안녕하세요 요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침표를 하나 찍어줘야지 브라켓이 오류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이 안녕하세요 대신 이 i를 넣으면요. 자, 여기에는 여기 저장되는 값이 여기에 저장돼서 화면단에 보이는데 아무것도 숫자를 안 넣었으니까 뭐가 안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값을 100을 넣었다 그러면 100 누르고 홀짝 누르면은 100 나올 거고 나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500을 넣었다 그러면은 500 누르고 홀짝 누르면은 이렇게 500이라고 값이 표기가 될 겁니다. 자, 이거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하면은 만들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이게 대충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되시죠? 우리 지금 이거를 하는 건요. 이거 함수 만들고 저장해서 여러분들 보고 하라는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려는 거 if문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만들어지는 숫자를 우리가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if 여기에 들어간 숫자가 홀수라면 얘를 실행시킬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if 여기에 들어간 숫자가 또 짝수라고 한다면 또 여기를 뭔가를 실행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홀수라면은 뭘 실행을 시킬 거예요? 홀수입니다. 넣은 숫자가 짝수라면은 짝수입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을 해야겠죠. 메시지는 여기다 출력시키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얘를 그대로 각각 잘라내서 여기다 하나 넣어주고 홀수면은 여기서는 자 입력한 수는 홀수입니다 라고 나올 거고 아래 거는요 입력한 수는 뭐라고
짝수입니다라고 나와야지 맞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i라고 하는 게 홀수인지 짝수인지만 구분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숫자 50이 있어요. 이건 홀수예요, 짝수예요? 짝수. 51은요? 어떻게 홀수, 짝수로 구분을 하신 거예요? 응? 어, 어떻게 알았어요? 응?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로? 네.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이면 홀수.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 짝수. 자, 만약에 제가 50이라고 했죠? 50 나누기 2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25가 들어가겠죠? 그쵸? 그러면은 자, 25 곱하기 2 하면은 50일 거고 여기서 빼기죠. 빼면은 0이죠. 얘는 나머지가 0이네요. 이 경우를 우리는 짝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51일 때는 1이 나올 거고, 52일 때는 0이 나올 거고, 53일 때는 1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즉, 나머지가 1이면 홀수, 나머지가 0이면 짝수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우리가 그 값을 쓰시면은 되겠죠?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i를 그러면은 i는 여러분들이 입력한 숫자가 들어가겠죠? 모듈러스 나머지 2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숫자는 0 또는 1이 나온다 했죠? 두 개. 이거의 값이 뭐일 때? 1일 때. 그쵸? 그러면 결국 여기서 만들어진 숫자가 1과 같다. 그러면 1과 같으면 얘는 true일 거고 0이면은 1과 다르니까 얘는 false인 거죠. true이면 실행할 거고 false이면 얘가 실행을 안 할 거예요. 자, 그럼 짝수는요. i를 모듈러스 2로 했을 때 값이 0일 때가 짝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3을 넣었어요. 홀짝 누를 거예요. 홀수입니다. 나오나요? 4를 넣었어요. 홀짝 짝수입니다. 자, 70 넣었어요. 짝수겠죠? 자, 65를 넣었어요. 홀수겠죠? 홀수입니다. 자, 제대로 나오나요? 자, 근데 이거는 당연히 컴퓨터니까 지가 쉽게 구분을 하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컴퓨터가 숫자를 내고 우리가 맞추면은 어떨까요? 아까 혹시 이거 오피 눌렀을 때 실행이 됐던가요? 아, 여기 떼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저장하신 다음에 다시. 그쵸? 예. 잘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컴퓨터가 숫자를 만들고 우리가 맞추면은 어떨까요? 그게 더 재미있는 게임이겠죠.
예. 우리 그 짤짤이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홀짝 그러면은 짝 홀. 예. 그리고 돈도 걸고. 자, 그러면 문서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문서 만드셔서요. 자, 데일 04-4로 만들 거예요. 똑같이 ODD 2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 구조 아까 똑같이 클래스 콘텐트에 자식으로 헤더와 플러스 섹션 만들 거고, 헤더에는 역시 아까처럼 h2 써서 자, 홀짝 맞추기 게임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자, 이거는 게임이 어떻게 돼야지 될까요? 먼저 자, 이게 컴퓨터가 숫자를 랜덤으로 만들려면 뭐 일단 게임 시작 버튼이라든가 무언가를 눌러야지 될 거예요. 그래서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숫자가 자기가 뭔가 랜덤하게 만들어질 거고, 이 숫자는 우리가 확인을 못 하겠죠. 그러면 만들어지는 숫자 중에서 홀인지 짝인지 제가 구분을 하려면 버튼이 두 개가 필요할 거다 하는 겁니다. 하나는 홀 버튼, 하나는 짝 버튼. 그쵸? 그래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숫자를 랜덤하게 만들 거고, 만들어서 내가 홀 버튼 눌렀을 때 맞으면은 정답이에요. 홀수예요. 짝 버튼을 눌렀다면은 아 틀렸네요. 무언가가 메시지가 나오는 창이 그 아래 또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얘는요. 자, 시작 버튼과 함께 홀짝과 함께 아래쪽에 메시지 입력하는 창을 이렇게 하나를 만들 거예요. 총 버튼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섹션 태그 안에다가 만들 건데, 자, 어쨌거나 얘는 버튼 div예요. 이거를 문서 구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만드시는 게 좋으냐면은, 얘를, 자, 버튼 div 하나로 쭉 넣으신 거는 얘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문서를 여러분들 구분을 하실 때 먼저 행으로 나누신 거예요. 행으로. 영역을. 그러면은 여기서 행으로 나눈다면 몇 개 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 개죠.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를 만들고 각각 하나씩, 두 개씩 하나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div 곱하기 3을 할 거야, 3. 그래서 처음에는 버튼 태그 하나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안 보이니까 잠깐만요. 두 번째는 버튼 태그가 두 개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는 메시지를 입력할 div가 하나 또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굳이 얘랑 이렇게 둘러쌀 필요가 있을까요? 얘는 굳이 이렇게 뭐 태그 안에 또 별도로 이렇게 하나만 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둘러쌀 필요가 있는 게 두 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얘는 단일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을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글씨를 여기다가 쓰지 않고 여기다가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필요가 없는 거겠네요. 예, 하나 지워버리고. 그쵸? 그리고 얘도 필요가 없겠네요. 얘도 지워버리고.
그래도 여전히 행은 하나, 둘, 세 개의 행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전히.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여기서는 시작 버튼이라고 쓸 거고요. 얘는 자, 홀 여기서는 짝 이렇게 쓸 겁니다. 보기 좋게. 자, 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메시지를 출력을 할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클래스 이름을 메시지니까는 아웃풋 이렇게 쓸 거고 또는 자, 결과니까는 result 그리고 얘네는 클래스 홀짝 버튼들이 들어있죠. btng 그리고 얘는 클래스 자, 시작 버튼이기 때문에 스타트 이렇게 쓸 거예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자, 또 CSS를 만들어서 문서 구조를 만드셔야겠죠? 그러면은 얘는 04-4 style.css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day 04-4 언더바 style.css 만드시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연결해야지 되는 거는 자, CSS는 3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는 reset, 두 번째는 이 문서의 공통적인 모양을 만들고 있는 common, 세 번째는 이 문서를 컨트롤할 CSS 공사 문서. 여기까지 일단 저장을 해 놓으시면은 기본적인 문서 형태라고 하는 틀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요. 자,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선택자 요소라고 하는 거를 정리를 할 거예요. 자식 선택자형으로요. 그래서 여기다가 CSS 가셔서 먼저 자, 바디의 자식만 태그 플러스 클래스 선택자를 쓸 거고요. 여기에 자식 섹션 또 이거 자식 3개가 있죠. 하나는 스타트 또 하나는 버튼들 또 하나는 리졸트 그리고 버튼에는 자식이 또 2개 있는데 둘 다 버튼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스타트는 아까처럼 너비 100%에 높이는 80 픽셀로 만들 거고 80 자, 그리고 아래쪽에 버튼들은요, 여기다가 너비를 각각 50%씩 하시면은 좌우로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내지겠죠. 뭔가 잘못됐나요? ST, ART인데 잘못 썼네. ST, ART, 스타트.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뭐야, 지겠죠? 그러면 얘네들도, 자, 버튼들 높이를 80 픽셀로 만들 거고, 자, 이거는 지금 버튼이 좌우로 나오지 않고 위아래로 보이는 거는 이게 줄 바꿔 놓으면 버튼은 위아래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버튼은 태그에서 줄을 바꿔 놓으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분리가 돼요. 신기하게도. 어쨌거나 무시하시고. 자, 그리고 리졸트는 너비 100%에 그리고 높이 라인 하이트로 80 픽셀을 줄 거예요. 그리고 봐야지 되니까 백그라운드 컬러를 CCC 주면은, 자, 일단은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또 왜 안 만들어지니? 아, 글씨가 없어서 그런 거죠. 자, 여기다가 그냥 높이로 쓰겠습니다. 높이 80 픽셀 쓰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너무 크니까 섹션 가서 너비를 720으로 줄일 거예요. 그러면 줄겠죠. 그러면은 여기 버튼들은 우리가 50%로 해 놓았기 때문에, 자, 부무의 크기만큼 절반만큼 크기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얘를 우리는 이제 정렬시킬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플로트라고 하는 거 배웠지만 혹시 플렉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플렉스? 모르죠. 그럼 플렉스 다음에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해서 넣으시면은 얘는 플로트보다 진화된 정렬할 수 있는 도구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우리는 버튼의 크기를 조절을 할 거거든요. 너무 사이에 여백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백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 여백을 우리가 어떻게 줄 거냐면요. 사이에 40픽셀의 여백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너비를 계산할 건데요. 자, 50%의 너비에서 빼기 오른쪽, 왼쪽 각각 20픽셀씩 값을 빼주시면은 크기가 더 줄어들어요. 그럼 위에 거는 얘가 취소가 되는 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justify 컨텐츠를 스페이스 비튼으로 넣으시면은 얘네가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정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한테 btng 위쪽으로 마진 탑 40픽셀을 주실 거고요. 그 리졸트 위쪽으로도 마진 탑 40픽셀을 주시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자바스크립트 적용하는 거는 자, 목요일 날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요일 날. 자, 우리 이번 주 수업은 목금이죠?